이제 안전 고요지대 연습인데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장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가본 장소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제가 스크립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요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경험, 가봤던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고요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장소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있어도 되고 산에 있어도 되고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드린 다음에 그 장소를 대표하는 이미지에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이미지를 묘사해 보시겠어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떠올려 봤을 때, 그러니까 바닷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 않은, 그러니까 오후에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내 발 위로, 그러니까 파도가 지나가고 철썩철썩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투명한 바닷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험을 이제 조금 더 경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보이고 뭐가 들리는지, 뭐가 느껴지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닷가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 뭐가 보이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거는 파도, 네, 그 다음에 모래사장, 저 멀리 파란 하늘, 네, 그리고 저기에는 산도 연결이 된 게 보여요. 들리는 거 물새 소리도 들리고, 네, 발바닥에 닿는 모래 느낌이라든지 따뜻한 느낌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 편안한 감정이 느껴져요. 몸에서 느껴지는 거는 따뜻함, 안락함, 이런 느낌들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저만의 안전고요지대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풍경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봤지만 냄새, 그러니까 바다 냄새가 나요. 네, 그러니까 바람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릿한 바람 냄새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체 감각은 발바닥에 닿는 모래가 따뜻하기도 하고 까끌까끌하기도 해요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가장 좋은 느낌이 드는지 집중을 하고 그 감각을 즐겨보세요 하고 권하면, 누군가는 이제 뺨에 스치는 바람이 되게 시원하게 느껴진다, 아니면 발바닥에 와서 닿는 파도의 감촉이 간지럽고 기분 좋다, 그러면 그걸 잠깐이지만 그걸 즐겨보면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는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떠올랐는데, 아, 내가 참 편안하고 안락하구나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시도록 권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집중해서 편안함과 안락함, 그러니까 모래사장, 그러니까 저기서 놀던 흔적, 이런 거를 반복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쓰레기가 보여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바닷가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쓰레기는 잠깐 보시지 말고 눈을 돌려보세요. 긍정적인 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저쪽에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요 라고 하면, 그게 그러니까 불쾌하지 않게 들리면 집중해 보세요 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안전고요 지대를 나타내는 단어나 구절, 아까 그 모습 같으면 바닷가, 따뜻함, 편안함, 이것을 반복하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강화하는데요. 그래서 단어를 소리내서 말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러니까 편안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게 어떤가, 정말 편안함이 느껴지는가, 또 다시 한번 바닷가의 편안함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나한테 주는 느낌, 그래서 이곳을, 그러니까 나만 누릴 수 있는 나의 내면의 공간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습해 보셔서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면 이거를 연습할 때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많이 해보신 분들은 힘든 그 상황이 왔을 때 바닷가의 편안함 하면 그 장면이 딱 머릿속에 연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었지만 그 순간에 한숨 돌리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염병 스트레스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정신건강 대처법은 어쩌면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일상을 살면서 대단한 일상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작지만 그 소중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7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정보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검색이나 너무 많은 정보는 스트레스만 커지지 절대 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는 거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밥을 잘 못 먹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증상이 오래 든다면 내가 이럴 때 한번 도움 좀 받아보자. 다들 도움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시면 좋겠고, 차마 아직 거기까지 안 되면 하다못해 진짜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요새 좀 많이 힘들어, 내가 좀 지치는 것 같은데 내가 두려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 돌보는 거,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거, 밥 잘 먹는 거, 이거는 수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운동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쩌면 그러니까 관심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청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과, 그러니까 격리가 되어 있는 환자나 가족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도와주는 거, 그리고 지쳐있는 의료인이나 방역 요원들 응원까지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음 관리하는 거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혼자 있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더 많이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혼자 있지 않고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챙기는 방법들, 그게 뭐 나비날개 포옹법이든 아니면 복식호흡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지치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뭘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선물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 그대로 되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시기가 그 사이에 나 자신을 들볶아오던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이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끔 진료실에서 완벽주의 경향이 있네요 하면 다들 깜짝 놀라시면서 저 완벽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하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완벽주의자는 일단 모든 걸 내가 그러니까 장악해서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가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어서 어쩌면 코로나 이 시기에 완벽주의 나의 성향으로부터 탈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의 항목들이 있는데요.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일이 아니면 뭘 하든지 불안하다. 두 번째,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완전히 관심을 덮고 지내지 못한다. 세 번째, 한두 번은 남에게 일을 맡겨본 적이 있지만 만족해 본 적은 없다. 네 번째, 나는 약속 시간을 어겨본 적이 거의 없다. 다섯 번째, 내가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한 만큼 딴 사람들도 그러길 바란다. 여섯 번째, 업무 외의 이유로 딴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아깝다. 일곱 번째, 내가 읽는 책의 대부분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여덟 번째, 회식을 하러 가서도 일 얘기만 한다. 아홉 번째, 업무와 관련된 주제로 꿈을 꾼다. 열 번째, 지난 몇 년 동안 사흘 이상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11번째, 늦은 밤이나 주말이라 해도 궁금한 일이 있으면 동료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11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나 나왔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3개 이하인 사람은 좀 너무 완벽주의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4개에서 6개 사이가 가끔은 몰두한다 하지만 제 생각에도 제일 무난한 게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7개가 넘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이걸 또 너무 완벽하게 고치려고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는 동안, 왜냐면 이 코로나 이 상황은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완벽할 수 없구나, 내 계획대로 다 갈 수 없구나. 저희가 완벽주의 성격 가진 사람 중에 1년 뒤에 휴가 가는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결국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포기했어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기회에 오히려 조금 더 내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